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을 어떻게 재건할 거냐, 보수를 어떻게 재건할 거냐, 이런 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100가지 혁명의 주장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중요한 게 제가 관심 있는 게 인적 쇄신. 예를 들어 이제 책임 있는 사람, 즉 보수가 괴멸되는데 책임 있는 사람을 전부 탈당시키거나 출당시켜야 된다. 완전히 정치판에서 쫓아내야 된다. 이런데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요. 갑자기 요즘 좌파들이 득세하니까 일부 우리 우파 국민의힘 내에서도 오히려 대통령을요 탄핵하고 이런 자들이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야, 국민의힘을 살리려면 책임 있는 사람을 출당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탄핵을 오히려 반대한 친윤들, 결국 이제 친윤석열 의원들을 전부 다 청산, 물갈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특검이라는 게 미쳐 돌아가니까 완전히 국민의힘 내에서도요, 오히려 진짜 배신자, 반역자들이요,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야, 너 때문에 망해서 그러니까 너는 정치판 떠나 이러면서 적반하장의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적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 인적 쇄신할 때 그러면 탄핵을 반대한 사람하고 탄핵 찬성한 사람이 있는데, 과연 이게 누가 보수를 망쳐서 누가 누구를 청산시키게 되느냐, 이런 게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자, 탄핵부터 보자고요. 탄핵. 계엄은 이게 딱 그렇다 치더라도, 그거는 다 찬반이고, 저도 계엄은 제가 이게 실효성 없다. 이렇게 보니까 계엄 빼더라. 탄핵부터 보자고요. 지금 탄핵 찬성한 사람이 몇 명이냐? 12명으로 추정됩니다. 공개적으로 찬성한 사람이 안철수, 조경태 같은 사람이 있죠. 조경태, 안철수. 둘 다 이번 당대표 논다고 설치잖아요. 공개적으로 찬성한 사람하고 김상욱이나 이미 떠났고 배신, 민주당으로. 12명이 탄핵을 찬성한 걸로 보입니다. 표를 보면 알죠? 그것도 두 번째 표결에.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이 그때 108명이죠. 108명 중에 그러면 96명이 반대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96명이면 90대 10, 9대 1입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계엄이 설령 계엄이 요건을 못 갖췄다 하더라도 2시간 만에 해제하지 않냐. 다 이게 법에 따라 이루어진 절차고 실질적인 유혈 사태나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으니, 그래서 탄핵은 말이 안 된다. 이래가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한다. 이래가지고 한 게 96명이 반대했고 12명이 찬성했습니다. 그럼 이게 누가 해당 행위, 누가 이게 잘못한 겁니까? 그래서 탄핵이 돼가지고 보궐선거, 이번에 선거에서 이재명이가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이미 윤 대통령이 계엄, 그부터 문제 삼는 다음에 윤 대통령은 이미 구속도 한번 됐었고, 지금도 구속 위기에 있고, 또 책임을 질 만큼 졌잖아요. 탈당도 했고, 또 탄핵까지 됐고, 윤 대통령 책임질 만큼 짓잖아요. 자, 그거는 빼고, 거기서부터 계엄 이후에 탄핵부터 한번 보자고요. 12명이 당론 어기고 찬성을 해서, 그래서 결국 보궐선거 된 거 아닙니까? 헌재는 8대 0으로 된 거니까 탄핵이 인용되면 헌재가 인용될 가능성이 많았죠. 그러면 오히려 국회에서 한번 부결된 거니까 막았으면 선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 가정이 잘못된 겁니까? 계엄은 계엄이더라도 계엄이 돼서 사과됐고, 그러면 탄핵을 막았으면 보궐선거도 없고, 그러면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는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9대 1이었어요. 90%는 반대했고, 당론. 그게 이제 주도한 게 권영세, 권성동. 이분들이, 물론 우리 친윤들이 볼 때 섭섭한 것도 있었지. 왜냐하면 본인들이 윤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안 싸웠으니까. 그래서 쌍권이 소위 인기가 없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친윤들이 볼 때도
왜 윤석열 대통령 목숨 걸고 안 지키냐? 왜 자꾸 이게 개별 행동을 하고 하느냐? 이런 섭섭함이 있었죠. 그러나 진짜의 문제는요. 그때 이거 탄핵을 공개적으로 찬성한 안철수, 조경태, 특히 이거 한동훈 계장, 전부 한동훈 계죠. 한동훈이가 말도 안 되게 내란을 자백했습니다. 이러면서 이게 내란 프레임 걸고 그러면서 이게 탄핵을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누굴 청산해야 됩니까? 자, 우리 우파도 청산 좀 합시다. 그래, 인적 청산하자고. 좋아, 이게 이대로는 안 돼. 뭔가 이게 사람을 청산하자고. 그러면 이게 그 권성동, 권영세만 청산하면 우파가 그대로 이게 뭐 한동훈, 이준석, 홍준표 이래가지고 우파가 살아납니까?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이게 그 청산하려면요. 좀 이게 메가톤급 충격을 주는 이런 이게 뭔가 대선 주자급으로 이게 어느 정도 지지가 있어야 청산에도 이게 파급 효과가 있잖아요. 아니, 다음 선거에 공천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권영세, 당선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권성동, 이런 분들 청산해봤자, 야, 이게 제대로 개혁했다고 보입니까? 청산하려면 이게 한동훈을 청산하든지, 아니면 이게 이준석이를 청산해버리든지, 홍준표를 청산하든지, 뭔가 이게 좀 이게 파괴적이 있는 이런 걸 청산해야 뭔가 이게, 새 출발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 아닙니까? 청산할 만한 이게 가치 있는 그물급을 청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고 이게 진짜 책임을 물으려면요. 오히려 이거 저는 탄핵에 찬성한 놈들이 민주당의 부역자 아닙니까? 민주당이 밀어붙인 탄핵의 부안회동에서 12명이 배신표를 던지는 바람에 탄핵이 되면서 결국에 이재명 대통령 선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청산을 하려면 그때 이거 탄핵을 찬성했던 한동훈부터 조경태, 그 다음에 안철수, 그리고 이게 밑에 똘똘마니들, 이런 사람을 청산한 게 맞다. 왜 쌍군만 청산하느냐, 이 말입니다. 본인들에게 이거 근본 원인이 거기에 있다. 이걸 첫째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청산과 관련해서 계속 떠드는 게 후보 교체 가지고 자꾸 이게 청산해야 된다. 지금 이게 쌍권을 없애야 된다는 게 그 한동훈 측에서 안철수가 또 이게 후보 교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한번 숫자를 한번 보자고요. 당시에 의원총회가 있었죠. 아마 이제 그때도 한 6, 70명 왔을 겁니다. 의원총회. 한동훈 빼고 안 오니까. 한동훈 아예 뭐 자기들이 관심도 없고 당무에 안 오니까. 그러면 그때 당원들이요. 제가 알기로 거의 한두 명 빼고 만장일치로 김문수 후보가 이제 그 후보는 됐는데 단일화를 안 한다. 원래는 그 단일화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단일화를 안 하느냐. 그러면 강제로라도 당원들 뜻을 물어서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우리가 희망이 있다. 이래가지고요. 그때 의원총회 할 때 제가 알기로 그 한두 명 빼고 만장일치로 당원들 뜻을 물어서 단일화하자. 강제 단일화. 이게 의견 일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대위원 중에도 김용태 의원, 김용태 빼고는 거의 다 지도부하고 의견을 같이 했다. 이건 팩트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누굴 청산해야 됩니까? 그때 반대했던 한두 명, 그놈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놈들을 청산해야지. 그럼 99%를 청산할 겁니까? 항상 인적 청산할 때는 당의 압도적인 당원들의 뜻에 반해서 배신한 행위를 하는 놈들을 청산하는 게 맞죠. 90%를 청산할 겁니까? 아니, 탄핵에 대해서 당론과 달리 찬성한 12놈을 청산할 겁니까? 아니면 이게 탄핵을 말이 안 된다 반대한 96명을 청산할 겁니까? 96명은 배지 다 떼고 청산하면 그러면 이게 당이 됩니까? 한동훈 10몇 명 가지고 당이 되느냐고. 오히려 이 12놈은 나가라 이거야. 아니면 이런 놈들 내쫓아야 된다고. 맞잖아요. 당론 어기고 탄핵을 해가 이 자유파를 괴멸시킨 책임이 거기 있잖아요. 탄핵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 그러면 이게 조경태, 한동훈, 안철수 그 밑에 똘마니들부터 이게 청산해야지. 왜 쌍권부터? 제가 쌍권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권성동 의원에게 무리하게 너무 거칠게 김문수 후보 다룬 거에 저 비판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게 저는 김문수 후보도 비판을 많이 했어요. 약속은 지켜라 다니라. 저는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때 후보 교체를 왜 권성동, 권영세 의원한테만 책임을 묻습니까? 당원이 그때 의원의 거의 99%가 다 이게 찬성했고 비대위원들 다 그래서 당원 투표를 해서
그 투표하니까 한동기가 나서가 쿠데타 진압한다고 갑자기 한동훈이가 김문수 도와준다고 살려준다고 생식 다 내면서 이게 쿠데타라고 이래가지고 이 아슬아슬하게 몇 표 차로 부결돼가지고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됐잖아요. 그 다음부터 또 저희는 열심히 도왔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를. 근데 한동훈은 우리 김문수 후보를 안 도왔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쿠데타라고 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유지시켜 놓고 진짜 선거에는 나 몰라라 안 도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누가 진짜 해당하기를 한 겁니까? 예를 들어 제처럼 저는 이게 단일화를 해라 주장하다가 그래 당원들 뜻이 김문수다. 그러면 이게 김문수 후보 죽도록 밀어야 된다. 이랬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해당 행위자입니까? 아니면 이게 한동훈처럼 그때는 이게 쿠데타니까 왜 바꾸느냐 막 이러면서 김문수로 가야 된다 했다가 본선에서는 나 몰라라 안 도와주고 어떻게 김문수가 떨어져야 내가 이게 살 길이 열린다. 이런 게 한동훈이 아닙니까? 이게 팩트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누굴 청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좌파들이 자꾸 한동훈하고 손잡고 좌파들이 계속 이 친윤을 쏟아내야 된다. 친윤 다 잡아내야 된다. 그러면 이게 96명이 다 그만둬야 돼요. 탄핵 반대한 96명. 또 어떤 사람은 윤석열 집에 간 사람 다 해야 된다. 집에 간 사람이 50명, 60명이 넘습니다. 5, 60명 다 청산시켜놓고 이게 당이 됩니까? 당이 되느냐고. 말도 안 되는 게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거 열심히 싸운 윤상현, 김민정, 그 다음에 나아가서 나경원, 뭐 싸운 사람들 절대 이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게 그 당시는 압도적인 우리 자유우파 국민의 뜻이었다. 여론이 노잖아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 여론이 40, 50% 탄핵 반대하고 그때 놓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이게 그러지만 그때 여론조사를 보라고 40, 50% 놓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그 지금 좌파들은 한동훈계를 부추겨가지고 계속 그 분열시키기 위해서 윤석열 친윤 옛날에 구주류 지금 주류 의원들에게 다 쏟아내야 된다. 다 쏟아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뭐 이재명 좌파죠. 맨날 분열대가 싸우니까 그게 그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탄핵을 찬성한 배신자 12명이 이제 와서 야 그때 탄핵 찬성 반대했던 친윤들 다 청산시켜. 와 적반하는 게 유분수지. 12놈이 저가 싫으면 지가 떠나야지. 어디서 96명이 탄핵 반대한 걸 나가라?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이제 권영세, 권성동을 이렇게 옹호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게 탄핵 반대가 압도적인 국민의 자유파 보수 국민의 뜻이었고 거기 권성동, 권영세는 탄핵 반대 당론으로 갔던 거예요. 다만 윤 대통령을 확실하게 뭐 윤석열, 윤상현이나 김민재처럼 못 지킨 거는 아쉽지만 그러게 탄핵 반대는 정당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이후에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도 조금 이게 뭐 김문수 후보를 약간 이게 무시한다거나 조금 이게 거칠게 접근한 거는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때 압도적인 또 자유파 국민의 뜻이나 국회의원들 대다수는 다시 한번 이게 단일화 해야 된다. 어떻게든 이게 단일화 시켜야 된다. 한덕수하고 약속대로. 그래서 이게 당원투표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냥 안철수가 야, 너 쌍권 안 나가니까 나 혁신위원장 못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요. 국민의힘, 사실람에게 이런 배신자들이 먼저 나가야 된다. 이게 저는 중요하다 봅니다. 지금 와서 물론 일부 국민 중에 그때 윤 대통령 지지하다가 요즘 이게 또 좌파들이 여론에 넘어가거나 또 너무 답답하니까 우리 윤 대통령을 좀 비판적으로 보는 이런 분이 일부 생긴 거는 사실이지만 그런 게 지금 와서 이야기고 우리가 하나하나 제대로 복귀를 해보면 초창기에는 우리가 압도적인 자유파 국민의 다수는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 그때는 탄핵은 반대다. 이런 분위기인 거는 분명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는 단일화 한덕수하고 김문수 해야 된다. 이게 압도적인 여론이었다. 지금 와서 터무니없이 그랬다고 쌍권을 무조건 다 퇴출시켜버리라. 그렇게 퇴출시키든 말든 혁신위부터 시작해놨고 그러면 위원들은 뭐 바지냐? 안철수 혁신위원부터 출범해가 의논을 해보든지 그러면 다른 위원들 의견 들어봐야지. 야, 네 맘대로 하면 되냐? 막 네가 민주주의에서 네 맘대로 하면 되냐고. 안철수 네가 뭔데? 네 혼자 둘이 내보내라면 내보내냐? 당대표도 그래 못한다. 야, 우리 중진 의원 2명을 비대위원장 원내대표까지 하신 이런 분에게 네가 혼자 나가라면 나가냐? 그러면 혁신위부터 출범해가지고 다른 위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비대위하고 다 상의해서 순차적으로 순리대로
접근해야지. 무조건 2명 안 나가면 나 던집니다. 야, 그건 이게 솔직히 또 그것도 아니잖아, 안철수. 네가 이게 조경태가 나오니까 만만하니까 당대표가 욕심나니까 이런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안철수가요. 그냥 처음에는 한동훈이 놓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혁신위원장에도 하려 하다가 갑자기 한동훈이가 안 나오고 조경태가 나오니까 어이, 혁신위원장보다는 이게 당대표가 더 권한이 세네? 이래가지고 이게 그만둔 거 아닙니까? 그 천하가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누가 이게 안철수를 누가 밀겠어요? 이번에 처참하게 우리 안철수가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경태도 끝나는 거예요. 결국에 저는 이번에 제 생각은 주류 측에서 아마 새로운 젊은 파격적인 인물로 나오면 뭐 저는 장동혁 의원 제가 YTN에서도 이야기하고 유튜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주류입니다. 우리 주류가 이제 새로운 인물로 국민께 다시 한번 다가가자. 그러려면 장동혁 의원 현재 좀 유력한 후보고 그 외에 앞으로 꼭 이번에 당대표 아니더라도 앞으로 주류에 설 수 있는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박수영 의원, 어쨌지만 김미애 의원, 또 대구의 권영진 의원 이런 재선 의원들도 상당히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선도 말할 것도 없고요. 앞으로 오히려 배신자들을 인적 청산하고 새롭게 한번 새 인물로 보수를 한번 되살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